일단 오늘 방정식 활용 나머지 끝낼게요. 왜 잘못 그냥 뭐 정신머리가 없는 거지. 자, 민준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이런 답을 얻었다 그랬죠. 그러면 민준이가 본 식에 의하면 민준이가 본 식은 사실상 뭐 이런 셈이겠네요. x 플러스 6이랑 x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던 거겠네. 민수라고 쓰신 거예요? 민수네? 민수가 아니었네? 누구야 쟤? 민준이. 민준이네요. 민준이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봤단 얘기죠. 그럼 이 친구 전개를 한번 해보면 머릿속으로 할 수 있을까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준이가 나왔어. 요거 2차 식입니다 지금. 근데 그 중에 얘는 뭘 잘못 봤으니까? x를 잘못 봤으니까 상수는 올바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이 지현이라는 친구는 상수를 잘못 봤대요. 그래서 지현이는 잘못 봤더니 나온 게 x-5 전체 제곱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겠지? 그럼 이 친구를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보면 이걸 가져다 우리가 어떻게 써요?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이렇게 봤던 거지. 그래서 얘는 실제로 뭘 봤다? 마이너스 10x는 잘 봤다 이 얘기죠. 결국에 제대로 된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 여기 있는 a랑 b를 빼겠다라는 건 마10에서 마이너스 12를 빼니까 답은 5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그래서 뭐 잘못 보고 푼 문제들 정도는 본인이 풀 수 있을 거고요. 이거 상단이동이긴 한데 사실 뭐 다를 건 없죠. 해가 나오고 해가 나왔다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것만 조심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에 있는 거 가지고 해를 찾아올 수는 있죠. 그럼 네가 첫 번째에 대한 거 쓰면 어떻게 쓸 거야? x 플러스 1이랑 그렇지 x 마이너스 8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친구는 이렇게 나왔지. 맞아? 그럼 요 해를 가져다가 너가 물론 이렇게 써도 돼요.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뭐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요거 전개가 조금 쉽지 않잖아. 뭐 이 정도로 써도 괜찮아요? 저 그거 아니에요? x 마이너스 1 그게 전체 제곱한 다음에. 그렇지 그게 2죠? 그 요걸로 정리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됐네 그러면. 제가 딱히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자, 24번 한근이 또 무리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 한근이 이거다. 그럼 얘를 가져다 유리화를 한번 먼저 할게요. 유리화 어떻게 하면 돼요? 분모에다가 누구 곱하면 돼? 얘랑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거를 하나 곱하면 되죠. 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그럼 분모에 있는 친구는 4 마이너스 5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분자에 있는 건 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오겠죠. 이 친구 부호만 써주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치? 근데 우리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2차 방정식의 근은요 결국에는 근의 공식을 통해 100%로 구해낼 수 있거든요. 근의 공식만 있으면 100%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식이 근의 공식의 꼴과 거의 비슷하긴 하죠. 근의 공식이 어떻게 돼 있어? 블라블라블라 풀마 루트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써져 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만 붙여준다는 말이야. 제가 이해해요? 이해해? 그러면 얘를 가져다가 부호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그래서 다른 한 거는 얘가 플러스 다른 한 거는 마이너스여야 된다. 자 27번 봅시다. 대각선 개수가 54인다. 결론은 이런 거죠. 대각선 공식 모를까봐 써줬고요. 2분의 n마 3이라는 친구가 54면 좋겠다 그랬지. 그러면 2를 곱하면 n마 3은 108이면 좋겠다. 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사실 얘가 원하는 건 이런 거긴 해. 얘를 전개를 하고 넘겨갖고 n에 대한 2차식을 풀어주길 바라긴 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귀찮잖아 솔직히. 귀찮아. 그러면 숫자가 3개 차이 나는 친구로 108 만들면 되거든요. 그럼 108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소인수분해 잠깐 해볼게. 원래는 이렇게 풀려고만. 3 곱하기 3. 뭐라고? 36 곱하기 3인 것도 알았어요? 그럼 36은 또 3 하나로 묶어내면 3 두 개에다가 12가 나오죠. 다시 3 하나 묶으면 3 세 개에다가 얼마? 2?
두 개 이렇게 나오지. 여기 있는 요 숫자들을 활용해서 3개 차이 나는 숫자로 만들 수 있니? 12랑 9 어때요? 되겠죠? 12랑 9면 되니까 n은 12각형 이렇게 정답이 나오거든요. 사실 얘가 원하는 문제풀이는 이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뭐 할 수 있다는 거? 얘는 n이 정수에 대한 얘기일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내도 좀 편하지 않을까? 알아듣지? 이거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죠?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딱히 어려운 게 없네. 그냥 30번만 풀게요. 어떤 수를 제곱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몇 배 했더니 2배 했더니 제곱한 거보다 63만큼 작게 나왔대요. 자, 어떤 수를 모르죠? 모르니까 x라고 둘게. 그럼 그 x를 가져다가 잘못한 게 2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2x가 됐을 거고 원래 있던 건 x의 제곱이니까 x제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비교를 했을 때 잘못한 친구가 63 적은 거지. 그럼 잘못한 친구에게 63을 더해주면 같아지겠죠. 결론적으로 0이라는 친구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7, 9, 63인 게 뻔히 보이니까 x 마이너스 9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가능한 x는 마이너스 7 또는 얼마겠다? 9겠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냥 어떤 수를 모두 구하시는데 컴마 찍으면 안 될까?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자, 넘어갈게요. 연속하는 수 이거는 38번으로 같이 좀 볼게요. 자연수 중에서 연속하는 세 짝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했더니 200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냥 연속이네 지금. 그리고 걔네들을 통한 뭐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수식 좀 만들자. 연속을 할 때 가운데를 항상 잡는 게 편하죠. 그게 항상 편해. 웬만하면 대칭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x-1이라는 숫자랑 x라는 숫자랑 x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있었다고 쳐보자. 아, 짝수네? 미안합니다. 또 막 다 풀고 이상하게 할 뻔했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각각을 제곱하면 x-2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죠. 더하기 가운데는 x제곱 마지막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제. 그게 얼마? 그게 200. 사라질 거 사라지고 3x 제곱 플러스 8이 200이니까 3x 제곱은 192. 결론 x 제곱은 얼마? 67? 4. 그렇지? x 얼마겠어요? 8이요. 그럼 세변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랬거든. 자, 6, 8, 10 요렇게 변이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죠. 이 친구와 난이도가 상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6, 8, 10을 보고 피타고라스가 떠오르셔야 돼요, 사실. 넓이를 무엇이? 그냥 피타고라스가 떠올라야 된다고. 왜냐면 요 삼각형을 너가 이렇게 그려버리잖아? 넓이 어떻게 구할래? 못 구해. 높이를 모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6, 8, 10은 3대 4대 5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겨있는 직각삼각형 꼴일 걸 아셔야 돼요. 6, 8, 10. 그러면 6과 8이 수직인 게 보이고 넓이를 구하기 위해 밑변이 6, 높이를 8. 거기에 절반하니까 답은 24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난이도가 상인 이유는 뭐밖에 없다? 피타고라스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 할 수 있죠, 이 정도 근데. 44번 문제가 너무 길어요.
제가 두 개 다 해줄게요 그냥. 자, 가격을 인상했더니 판매량이 줄었어. 그래서 결국에 매출이 똑같았대. 나쁘지 않은데? 그쵸? 마진은 더 많이 남는 거 아닌가? 노동량도 줄고. 가격을 올렸더니 판매량이 줄었어. 그래서 원래랑 똑같았어. 이렇게 했죠. 원래 가격을 모르니까 가격 이렇게 쓸게요. 이게 원래 가격에다가 곱하기 원래 뭐가 있었겠어? 판매량이 있었겠죠. 그럼 얘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지. 얘가 원래 뭐야? 원래 매출. 너가 원래 매출이야. 여기까지 불만 있나요? 그럴 리가요. 그렇지? 자, 가격을 가져다가 인상했대. 8x%를 인상했대. 그러면 그 인상한 가격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 생각해볼까? 가격에다가 곱하기 8x%를 해버리면 이거는 올라가는 값인 거지 최종 판매가가 아니죠. 이해하지 내 말을? 그러니까 굳이 할 거면 이 친구는 1 플러스 100분의 8x로 써주는 게 맞겠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시 근데 이거 약간의 걱정 때문에 그래. 원래 가격에다가 더하기 뭐 한 거? 가격 곱하기 8x% 이렇게 해야 이게 원래 가격, 이게 올라간 가격, 두 개 합친 게 판매 가격이죠. 맞아요? 그럼 얘를 한 번에 쓰고 싶으면 이제 가격이라는 친구에다가 괄호 열고 1 플러스 8x% 뭐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 퍼센트를 계산한단 말 자체가 뭐가 되는 거니까 100분의 얼마 이런 거니까 얘가 1 플러스 100분의 8x 뭐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이게 지금 바뀐 가격일 거거든. 여기다 쓸게. 앞에다 쓸게 먼저. 이제 1 플러스 100분의 8x 곱하기 가격. 이게 인상한 후의 가격. 그 다음 두 번째는 5x%만큼 줄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5x%를 표현하려면 1에서 그만큼 줄어버리니까 빼면 되죠. 1에서 뺍니다. 100분의 5x를 그렇게 만드는 판매량. 이게 나중 매출이야. 우리는 결국에 해야 되는 일이 원래랑 나중에 매출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너랑 너가 뭐 할 거야? 같을 거야. 그럼 이게 같다는 얘기는 가격이 변할 리도 판매량이 변할 리도 없잖아. 원래 건 변할 리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뭐만? 앞에 있는 숫자들만 사라지면 된다 얘기겠죠. 정확히는 어떻게?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같다고 뒀어요. 약분이 싹싹 다 된단 말이야. 결국에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가 서로 역수관계겠죠. 예를 들어 가격을 2배 올렸어. 전체가 2배가 됐어. 근데 판매량이 절반 됐어. 똑같은 거야.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너네들이 무슨 관계겠다? 역수관계겠다. 너네들이 역수관계겠다. 다시 이번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역수관계를 다른 말로 쓰면 1 플러스 100분의 8x에다가 1 마이너스 100분의 5x를 곱하면 그게 1이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자, 이거에 대한 계산을 이제 시작을 해보면 분모는요 결국에는 100을 2번 곱해서 100의 제곱이 될 거고요. 머릿속으로 통분 갖고 갑니다. 통분하면 100이고 8x지. 통분하면 100 빼기 5x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곱하는 거라서 이렇게 쓸게요. 100 더하기 8x에다가 100 빼기 5x는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100 플러스 8x 100 마이너스 5x 그게 만이죠? 전개를 해볼까? 전개하면 상수가 많이 먼저 찍힐 거고요. 뒤에 남는 건 300x가 나오고 마이너스 58에 40x 그게 만 이렇게 써진단 말이야. 40제곱 x
자, 만끼리 사라지고 얘만 계산하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네요. 아, 계산이 좀 있네. 옆에다 쓸게요, 저는. 그럼 결국에 0이라는 친구는 40x제곱 마이너스 300x 10으로 나누면 4x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30x 2로 한 번 더 나눌게요. 저는 2x제곱 마이너스 15x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x로 묶으면 이 친구가 2x 마이너스 15가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x는 얼마겠다? 0 또는 2분의 15겠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겠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거 결국에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고 실제로 이 식을 그냥 쓸 수 있냐에 대한 얘기는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뭐 이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선호는 해요. 왜냐면 이게 전체 흐름이 보이니까. 근데 이제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늘어난 만큼 안 팔렸겠지. 맞아?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100분의 8x만큼 원래 이득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100분의 5x만큼 손해가 생기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둘을 이제 뭐 같다고 들어도 안 될 건데 이렇게 봅시다. 저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지? 44번 한번 봅시다. 126장의 영어 관람권을 영어 동아리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줬는데 학생 한 명이 추가로 들어와서 다시 재분배했대요. 한 장씩 걷어서 줬더니 갑자기 다른 애들 거보다 늘어났다. 처음 동아리 학생 수는 몇 명이니 뭐 이렇게 했거든요. 요 풀이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이런 거야. 원래는 물어본 친구를 보통 X로 잡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얘도 그렇게 풀어도 되긴 할 텐데 조금 어지러울 수도 있단 말이지. 잠깐만, 여기 있는 대상을 이제 이렇게 나눠보자. 자, 그러면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여기서 확인해야 될 대상은 첫 번째가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티켓은 어때요? 전체 126개로 고정이죠. 맞아? 학생 수를 모르니까 X라고 그냥 두자. 일단 계산 좀 해볼게요. 지금 샤프로 쓰고 있는 거 맞지? 그럼 됐어. 봐봐. 처음 상황 속에선 인당으로 쓸게. 인당 티켓을 몇 개 받았겠니? 126을 X로 나눴겠죠. 맞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재분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씩 걷어서 줬다며. 맞아? 그러면 이 인당 티켓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기존 인원들은 X분의 126에다가 빼기 1을 당한 뭐 그런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추가된 인원 혼자서는 어떻게 돼요? 학생 수만큼 하나씩 받았겠지? 추가된 인원 입장에선 X장을 받았을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무슨 문장이 있어요? 그 학생, 여기 큰 게 나오네. 그 학생이 받은 관람권 수, 다른 말로 X는 다른 학생에 대해서 6장 많다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X는 다른 학생 거를 비교를 이렇게 해봤을 때 그거보다도 6장이 더 많았으니까 더 해줘야지 같아지겠죠? 맞아요? 그럼 요 식을 만족을 하는 X를 찾고 싶으면 얘가 이제 X분의 126 플러스 5 그게 X 양변에 X 곱하면 X제곱 126 5X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 여기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26 이렇게 나오겠네. 마이너스인데 이거 마이너스 0
다 왼쪽으로 넘겼어요? 126 소인수분해 뭐 할래? 얘가 지금 2하고 63되지? 63도 결국 7, 9, 63이니까 대충 5 정도 차이 나려면 14, 9 정도 하면 되려나?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친구를 뭐 한 14 그냥 뭐라 했지? 9?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죠. 가늠한 x는 x 마이너스 14 x 플러스 9 그게 얼마다? 0이다 두고 x는 얼마예요? 14예요.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x를 구할 수는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 있었는데 까먹었거든? 근데 이제 뭐 결론이 이거야. 내가 이걸 사실 작년에도 풀고 지금 올해 또 푸는 거라서 저는 기억이 좀 나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처음 풀 때는 대상들을 갖고 모르는 거 문자 줄 거 아니야. 인당 티켓까지는 생각을 하겠지. 일단 나중에 식을 못 세우진 않을 건데 요렇게까지만 좀 정리해서 세우기 조금 힘들 때가 있거든요. 뭐 세우고 나서 풀는 건 뭐 상관이 없으니까 항상.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해주세요. 본인이 뭔가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 거야. 난이도 높은 문제 풀 거야. 근데 조금 헷갈려. 그럼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대상이 뭔지를 먼저 써주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다시 8번 볼게요. 자, 요 문제 너 혹시 과학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일단 중등 과정으로만 설명을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식이 써져 있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 앞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이 있지. 지면에서 초속 45m로 똑바로 쏘아올린 공의 t초 후의 높이 이거 있지. 이거는 이 식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를 써주는 거지. 네가 식을 세울 필요는 없거든요. 이게 과학 시험이잖아. 만약에 통합과학 시험이잖아. 고1 그러면 네가 이걸 세워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좀 해주는 거고요. 본인은 위에 있는 거 더 읽을 필요 없어요. 이게 높이야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게 높이고 이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70 이상인 지점을 지나는 건 몇 초냐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뭐 상황은 뭐 이럴 거야. 저기 있는 2차 함수 그릴 수 있어요? 2차 함수 좀 오랜만에 까먹었나? 위로 부르기 아래 부르기야. 저 앞에 제곱 앞에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그럼 봐봐. 이렇게니 아니면 이렇게니? 이제 이렇게죠. 그래서 일단 저 2차 함수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이제 굳이 그냥 그려보는 거야. 그림으로도 풀 수 있어서 그래. 이렇게 x축을 하나 그려요. 오케이? 자, 생각을 해봐. 이 축은 정확히 t축이 맞겠지. t에 대한 함수에 t축이 맞겠죠. 그 다음 생각을 합시다. 저 친구 인수분해하면 5t로 묶어내잖아. 마이너스 5t로 묶어내잖아. 그럼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9가 되고 뒤에 있는 게 플러스 t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9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 꼭지점은 언제 나오니? 여기에 가운데니까 2분의 9일 때 뭐 꼭지점이 나오긴 하겠죠. 뭔가 그냥 그 정도 상황은 파악을 할 수 있을 거고 70m가 언제 나오는지 몰라. 근데 여기를 그냥 뭐라 보자? 70이라고 둬보자.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번 y축은 무슨 축이야? 높이에 대한 얘기가 높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냥 시간에 따른 높이를 볼 거예요. 그 높이가 70보다 컸으면 좋겠어. 결국엔 여기부터 요 사이 이 영역에서는 70보다 커지는 거죠. 이런 배경적인 이해가 있으면 더 편하고요. 결국에 저기 있는 70을 찾기 위해서는 방정식으로 풀긴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냐? 45t-5t 제곱이 70이 되는 때가 언젠지 좀 찾아보자. 그렇지? 높이가 70이 될 때가 언젠지 좀 찾아보자. 넘기면 0이라는 친구가 5t의 제곱에 마이너스 45t 플러스 70이죠. 5로 전부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9t 5로 나누면 14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7이랑 2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서 7마 2, t마 2, t마 7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가능한 t가 언제 2랑 7일 때 뭐가 나옵니까?
70이라는 높이가 나온다. 아, 2초가 된 순간, 7초가 된 순간 그렇게 나옵니다. 그치? 몇 초 동안이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우리는? 2초부터 시작해서 7초까지는 그 위에 있었다. 몇 초 동안 한 거야? 5초 동안. 그래서 얘가 5초예요. 맞아? 이게 사실은 정확한 문제풀이가 되려면 본인이 한 두 가지 정도 더 알아야 돼. 2차 함수 그릴 수 있는 게 사실 좋고요. 이게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얘는 방정식보다 부등식 문제가 좀 더 어울리죠. 높을 구간이니까. 자, 52번 한번 볼게요. 우리 유형 몇 개 있지? 꽤 많았는데. 유형 17까지? 지금 어디 하고 있어 우리? 유형 12? 오케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랑 CD가 있는데 걔네들이 등변 사다리 꼴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수선의 발 H가 있으면 AD랑 AH가 같다. 사각형 ABCD의 넓이가 130일 때 BC의 길이를 조금 구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뭐 얘를 구하려면 그냥 뭐 하면 되겠니? 모르는 곳을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3cm인 거 알죠 여기? 여기도 3cm겠지 뻔히. 여기 모르면 x라고 둬도 되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넓이를 어떻게 표현해요? 넓이 자체가 원래 윗변 얼마야? x. 밑에 변 얼마야? x 플러스 6이지. 두 개 더하고 곱하기 높이가 x겠죠. 나누기 얼마? 2분의 1. 그게 얼마다? 130이다. 뭐 이런 식이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 2x 플러스 6 곱하기 x 그게 뭐 260이다. 뭐 여기까지 처리 좀 해놓고요. 전개하면 2x 제곱 플러스 6x 넘어와서 빼기 260 그게 0. 자, 정리하면 x 제곱 3x 마이너스 130 그게 0.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130을) 쪼개서 3이 나와야 돼. 130 맞는 10이랑 3. 그렇지. 10이랑 13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가 x 플러스 13과 x 마이너스 10 그게 얼마다? 0이다. x 얼마예요? 마이너스 13 아니면 10 누구겠니? 당연히 10이겠죠? 그럼 BC 길이 얼마야? 16 맞아요? 빠른가요? 디마 괜찮아요? 너 근데 아파? 어? 너 뭐 걸렸니? 목만 아파요? 요즘 독감 유행이던데 너네만 독감 걸린 애 없어? 독감 걸리면은 그 열부터인데요. 너네 진짜 목만 아파? 네. 감기인 것 같아? 독감이었던 애는 있었는데. 요즘에 경화 여고는 기숙사잖아 쟤네. 그래갖고 좀 역병이 돌고 있어 또. 독감이 한두 명씩 막 계속 나와. 자, 53번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쉴게요. 자, 사각형이 있어요. 근데 뭐 이제 8cm짜리가 되는 정사각형이 되었대 결국엔. 요 길이 EH 이 길이가 8cm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가 8cm야. 이렇게 됐어. A2의 길이를 구해야 되죠. 여기 모르지? x라 칠까? 그럼 여기는 길이가 뭐가 될까? 10에서 x를 뺀 만큼이 되겠죠. 그럼 결국 저 삼각형에서 뭐가 통해요? 이 삼각형이 뭐가 통해? 너가 x, 너가 10-x 그게 8이라는 피타고라스가 통해야 되겠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0-x의 제곱은 64야. 대충 답 나와있는 꼴을 보니까 그대공식을 쓰긴 해야 될 듯? 그렇지?
전개 한번 할게요.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 그게 얼마? 64 2x제곱 마이너스 20x 넘어오면 플러스 얼마니 이거? 36 그게 0이죠?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로 나누면 얼마지? 18 그게 0입니다. 인수분해 x 얼마 해야 되지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근해공식을 써야 되겠네. x는 짝수공식으로 쓸게요. a 분의 어차피 분모 1이니까 무시 마이너스 b 풀마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ac 18 이렇게 7이 떠야 되니까 3번이겠죠. 오케이. 하나 물어봅시다. 쌤, 여기서 왜 마이너스 루트 7이어야 돼요? 플러스 루트 7은 왜 안 돼요? 플러스 루트 7이 되는 순간 x랑 여기는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길어지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는 요 조건 만족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5 마이너스 루트 7 뭐 이렇게 정리가 끝나나 봐요.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잠깐 쉬었다. 우리 59번으로 볼게요. 58번은 본인이 한번 풀어보세요. 할 거고요. 59번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타일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남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나 줬단 말이야. 그럼 얘를 풀 때 우리가 사실 뭐 이제 2차 방정식도 배웠고 어차피 고1 가시면 아니 2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을 배웠고 고1 가셔도 똑같은 거 한 번 더 하거든요. 비슷한 거. 좀 더 난이도 있게.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문제를 이렇게 세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넓이가 전체 얼마야? 312짜리인데 근데 타일을 이렇게 이어 붙였더니 조금 남았어 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주면 편할 것 같아요. 여기 길이를 A라고 잡자. 그럼 내가 요 길이를 B라고 써도 문제는 없겠죠. 문자를 2개 설정한 순간 답을 구하기 위해선 식이 2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전부 다 B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 전부 다 B야. 그 다음에 여기 A고 여기 얼마니? 여기 A 아닌데 여기 B고 여기 A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는 3cm 뭐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위쪽에 있는 이 긴 변 있죠? 얘는 B로 표현한다면 몇 B예요? 4B예요. 그럼 4B라는 친구랑 누구랑 똑같냐면 밑에 있는 친구는 A 3개에다가 3 하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3A 플러스 3과 같은 친구일 겁니다.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한번 쓸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일단 찾았다. 두 번째로 또 해야 되는 행동은 이제 넓이에 대한 얘기를 줬기 때문에 넓이를 활용해야 되겠죠. 그럼 저는 뭐 이렇게 한번 할게요. 여기 있는 이만큼의 길이는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이만큼의 길이를 4B로 쓰든 혹은 3A 플러스 3으로 쓰든 뭐 편한 대로 하고요. 전 4B로 쓸게. A 플러스 B랑 곱하기 4B를 하면 그게 얼마다? 312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사실상 문자가 몇 개? 2개. 식이 몇 개? 2개. 뭐 이런 상황인데 내가 고등학교 거 미리 스포를 한번 할게요. 사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고, 중2 때 배우는 연립방정식은 기본적인 목표가 뭐 이런 식이지. 문자두기 12개 세우고 가감 혹은 대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거였죠. 가감법 대입법 기억나지? 근데 사실 걔네들의 목표는 결국에 문자를 하나로 만들자의 목표가 있었던 거거든. 그럼 이 친구도 문자가 2개야. 그리고 가감 또는 대입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있는 웬만한 내용들은 가감법이 잘 안 통해요. 왜 그러냐면 가감법을 써서 문자가 사라져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좀 많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있는 식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지지고 볶는다고 해서 문자가 하나 사라질까? 그건 좀 다른 얘기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대부분 다 대입법을 사용하게 돼요. 이거 사실은 1차에 대한 연립방정식은 가감법이 좀 더 편하죠. 나도 가감법이 더 편하다 생각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전개하면 4AB에다가 4B 제곱이잖아. 그거를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없거든.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을 가져다 하실 때는 최대한 뭘로? 대입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자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은 B가 2개 있고 A가 하나 있잖아. 정리를 할 거면 이 친구를 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는 게 편할 거거든요. 그럼 얘는 4B 마이너스 3을 3으로 나눠야 A가 되겠죠.
그치? 그럼 A 대신에 3분의 4B-3을 쓸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식이 정확히 3분의 4B-3에다가 더하기 얼마? B를 더해줄 거고 그 친구에게 곱하기 4B를 해주면 그게 3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는 B에 대한 그냥 방정식이 돼버렸죠. 이제 내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혹시 이제 뭐 귀찮으니까 4랑 얘를 먼저 나눠볼까? 310이 나누기 4는 얼마일까? 7, 4, 28하고 30이 남으니까 78? 그렇지. 그러면 남는 식들 쓸게요. 얘는 B만 먼저 남고요. 오른쪽엔 78이 남을 거고 왼쪽에 있는 괄호도 통분 좀 해볼까? 통분하면 얘가 3분의 4B랑 3B 더하면 7B죠. 7B-3 이렇게 써줄 거야. 자, 그러면 얘는 7B-3에다가 곱하기 B가 있는데 그거는 78 곱하기 3이랑 똑같은 말이죠.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써놔 이렇게. 이 정도만 써놔. 이거 또 계산하고 있으면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자 전개하시면요 7b 제곱 마이너스 3b에다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78 곱하기 3 그게 0입니다.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이건 b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풀어봐야겠다. 내가 안 곱한 이유 그거야. 어차피 인수분해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7을 먼저 쪼갤 거면 7과 1로 쪼개볼게요. 78도 비슷한 숫자들 좀 찾아 놓을까? 78 소리. 13 곱하기 6이 얘가 13 곱하기 6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고민 좀 해볼까? 결국 13이랑 6이랑 3으로 이루어진 친구잖아. 맞아? 얘네들을 어떻게 쪼개야지 3이 나올지 고민을 해야 될 건데 생각을 해봐. 숫자가 3이 나왔다라는 건 그 곱해진 결론들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최대한 비슷하게 분배를 해줘야 될 건데 한 녀석은 7을 받아야 되고 한 녀석은 1을 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7, 7배를 받는 게 생각보다 좀 커지는 일이다 보니 13을 줄 거면 1에 맞는 친구로 13을 넣어주는 게 좀 좋겠죠. 그리고 여기 13 넣고 여기다가 18을 넣으면 너무 크니까 13에서 3 정도까지 한번 집어넣고 6 한번 넣는 식으로 해볼까? 30 그치 39랑 40은 대충 맞겠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들 숫자가 조금 크면 방금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대각선 곱하면 42 이 친구는 39 그러면 너가 마이너스 너가 플러스 인수분해한 결론 7b 플러스 39에다가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얼마니? 6 그게 0이죠. 따라서 가능한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7분의 39에다가 6 둘 중에 하나겠다. 당연히 여기서 b를 선택할 때는 6을 선택을 할 거고요. b를 구하는 순간 a는 얼마가 돼요? b가 6이야. 그럼 24잖아. 넘기면 21이잖아. a는 7이겠죠? 이렇게가 정답이 되겠네. 한 장에 둘레를 보여달라 했으니까 둘레는 두 개 합치면 13, 두 배니까 26이죠? 사실 이 친구가 상단위도 들어가는 이유는요 본인들이 풀 때 문자 두 개를 설정하면 돼 안 돼 원래는? 안 돼 못 풀어 이거를. 근데 문자 두 개를 설정할 거면 식두개를 빠르게 잡든가 오케이? 아니면 너가 싫으면 여기 하나를 x로 잡고 나 다른 친구 모르는 상태로 x로 식을 표현하든가. 이거 좀 굉장히 귀찮겠죠? 여기 꺼내놓고 먹어. 이렇게 막 숨어서 먹는 척하지만 다 막 그거잖아. 일단 괜찮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뭐예요? 문자 두 개씩 두개 할 거면 연립해야 될 건데 연립할 때 웬만하면 대입법을 쓰자. 오케이? 1차는 상관없는데 이제 뭐? 그래? 대입법 이거잖아. 우리가 1차에서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지. 2a 플러스 b가 예를 들어 3이고 a 마이너스 b가 예를 들어 뭐 1이야. 그럼 문제 풀 때 어떻게 해? 1은 싫다. 3을 할래. 그럼 얘네들을 뭐 하면? 보통 더하는 식으로 막 하죠. 이게 가감이잖아. 더하거나 빼는 방법이잖아. 근데 이제 대입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서 뭐 두 번째 식을 예를 들어 뭐 a라는 친구는 b 플러스 3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a 대신에 b 플러스 3으로 가는 문제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여기다 2배하고 a 대신에 b 플러스 3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솔직히 이 방법을 선호하진 않았단 말이야 나는. 근데 고등학교 거에서는 여기 좀 편한 게 훨씬 많아요. 안 되니까 나머지는 여기서 뭐 안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금도 뭐 한 거야? a는 이라고 두고 그 자리에 집어넣은 거지. 저거 연립방정식 말고 다른 데서 좀 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거 기준 그런 게 있어. 이게 사실 연립방정식 내용인데 중딩들이 그거 언급을 안 하고 얘가 이거니까 여기다 해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본인 이해하시면 뭐 연립방정식 개념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야 근데 뭐 초콜릿이야? 이렇게요. 어이가 없네. 62번 한번 봅시다. 이 친구도 연못에 둘레가 필요하대요. 꽃밭이랑 꽃밭 연못의 넓이의 합이 3분의 1이래. 꽃밭의 넓이가 큰 넓이의 3분의 1? 그럼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겠죠? 지금 이 친구를 생각을 해보면 작은 원이 하나 있고 그 밖에 큰 원이 하나 있다 봐도 되지. 그럼 이제 꽃밭의 넓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건데 그 넓이는 큰 거의 3분의 1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을 모르죠 내가. 뭐 R 이렇게 한번 두자. 그러면은 이제 꽃밭의 넓이를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꽃밭의 넓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 파이 R 플러스 2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연못 넓이는 어떻게 돼요? 연못을 구하지 말자. 연못 플러스 꽃밭을 하자. 미안. 이거 잘못했네. 연못 플러스 꽃밭이 파이에다가 R 플러스 2구나. 꽃밭은 여기서 빼기 뭐 해야 돼요? 빼기 파이 R 제곱을 해야 되지? 자, 그럼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요. 요거 계산 한번 해보시면요. 얘가 이제 파이로 먼저 묶어놓고 이렇게 같이 볼게. 앞에 거 제곱하면 R제곱 플러스 4R 플러스 4죠. 뒤에 거는 빼기 R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파이하고 4R 플러스 4 이렇게 써지죠. 얘랑 얘가 몇 배 차이야? 3배 차이. 꽃밭에다가 3배 하면 얘 나온 거 맞죠? 얘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제 써볼게요. 3배를 하고 파이 4R 플러스 4. 그거는 파이하고 R 플러스 2의 제곱이겠죠? 오늘 목요일이니? 자, 그러면 이제 뭐 파이끼리 약분을 해서 저는 없앨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 전개하시면 R제곱 플러스 4R 플러스 4가 된단 말이야. 이 친구 전개하면 12R 플러스 12가 되다 보니까 넘기면서 정리하면 R제곱 마이너스 8R 마이너스 8 그게 0이겠죠. 그럼 여기서 R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뻔히 보입니다. 그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내공식을 써야 될 거고 반지름 R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아이고 B 플마 루트 얼마? 16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8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4 플마 24는 결국에 2루트 6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뭐 당연히 플러스를 선택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잠깐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2배 하나. 맞죠 플러스가 맞죠? 여기에 2배하고 파이까지 붙이면 그게 둘레 길이니까 8 플러스 4루트 6 거기에 파이 이게 연못의 둘레겠다. 예? 미터 붙여야죠. 단위 쓸 거면 이렇게 쓸게요. 단위는 미터. 오케이. 자, 나머지 뭐 비슷한 얘기라서 유형 15번 그냥 뛸게요. 유형 16번에 68번 좀 봅시다. 네, 이 친구 지금 38cm 철판을 가져다가 직각으로 접어 올렸어.
그리고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180인 물바지를 만들고 싶어요. 다음 중 물바지의 높이가 될 수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가. 38 빗금친 게 180이면 좋겠어. 물바지 높이를 몰라. 오케이. 이렇게 갈게요. 무슨 재밌는 일이 있나 볼까? 고딩들 아니랄까 봐 시끄럽네. 이제 여기 길이 얼마예요? 몰라요. 높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h라고 한번 써볼까? 여기도 뭐겠어요? h겠죠. 그럼 이 남은 건 얼마일까? 38에서 얼마큼 줄어든 거야? 2h. 그러니까 38 빼기 2h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에 대한 넓이를 표현할 거면 h에다가 곱하기 38 마이너스 2h를 한 게 넓일 거 아니야? 근데 그 넓이가 뭐면 좋겠다? 그 넓이가 180이면 좋겠다. 결국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2h제곱 플러스 38h는 180 이렇게 써지겠네요. 맞아요? 자, 넘기면 0이라는 친구가 2h제곱 마이너스 38h 플러스 180 이렇게 될 거고, 2로 쪼개면서 보시면 0이라는 친구는 h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 얼마니? 19h 플러스 90이겠죠. 인수분해는 h-10과 h-9로 될 게 뻔히 보이고요. 가능한 h는 9랑 10이니까 4번, 5번이 정답이겠다. 그 다음 어려운 얘기는 없네요. 맞아요? 나머지 똑같고 73까지 하면은 일단 방정식도 끝. 너 근데 지금 쌤이 풀고 있니? 오늘 지도 나온 거 다 숙제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갑자기 생각하면 막막해? 왜? 거가 이차함수예요. 맞아요. 여기 뭐 그리는 거 이런 문제 없죠? 있죠. 다 지금 그리는 문제잖아. 다 문제를 그려서 풀리는 게 꽤 많을걸? 그래요. 그리고 저는 함수 무조건 그리기 시킬 거예요. 다 그려야 돼요. 네? 물론 안 이제 그리면 안 풀려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 안 돼, 니가. 그러니까 안 그리고 싶어 하면 안 돼. 이게 습관되면은 그러니까 그래프를 봐 버릇을 해야 돼. 잘 그리면 저도 그리고 싶죠. 연습 좀 해. 지금 연습해. 2년 남았으니까 연습해, 2년 동안. 그럼 잘 그릴 수 있겠지? 73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지금 30, 40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공연장 넓이가 700이 되려면 길의 폭은 몇 미터가 돼야 되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공연장이 뭐야, 공연장이? 노란색 공연장이야. 그 사이에 있는 게 길이야. 공연장은 700이 돼야 돼요. 그럼 길이는 어때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이 들 거란 말이지. 근데 일단은 이 친구가 어려운 이유는 대각선으로 그어졌기 때문에 조금 어렵겠죠. 그렇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요만큼의 길을 삭제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 친구가 전부 이런 무슨 각형? 직사각형을 붙어버릴 거고, 심지어 그 직사각형의 크기가 어떨까요? 전부 같을 게 보이죠. 왜냐면 높이가 똑같이 끝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맞아, 뭐 이런 상황이지 않겠니? 이런 상황처럼. 그리고 밑에 길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형태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길이만큼 요만큼이 남아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요 넓이를 구할 건데 얘가 지금 뭐 똑같다고 했나 지금? 잠깐만. 폭이 일정한 길이니까 요 거리가 똑같죠, 심지어. 맞아요? 요 거리가 똑같으니까 저기 뭐야? 어제 요 거리가 똑같으니까 남은 얘네들도 뭐 하겠어요? 3등분으로 뭐 나눠도 상관은 없겠죠. 결국엔 얘네들을 그냥 합쳐서 어떻게? 하나에 뭐 이렇게 해볼까? 하나에 이런 한 요만큼쯤 되는 한 사각형으로 받아도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 친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건데요.
공연장의 폭을 몰라요. 이거 내가 x라고 그냥 설정을 할게. 그럼 여기도 결국에 다 붙이고 나면 뭐 이 정도로 한번 쓸까? 띵 이렇게 되면 요 거리도 얼마가 남겠어요? x가 남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옆에 비는 요 길이는 얼마겠어? 좀 이상하긴 한데 2x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결국에 이 사각형의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 40에서 x 뺀 거. 이 사각형이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 30에서 2x 뺀 거겠지? 걔네들의 넓이가 얼마니까? 700이어야 되니까 30 빼기 2x랑 40 빼기 x가 얼마다? 700이다. 전개하면 1200에다가 마이너스 80이랑 30이니까 110x 플러스 2x 제곱이 700입니다.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110x 넘기면서 500 그게 얼마? 0 x제곱 마이너스 55x 플러스 2로 나눴으니까 250 그게 0 맞아요? 그럼 저 250을 쪼갤 거면 50이랑 5로 해야 되겠죠. 여기가 50, 여기가 5 두 개를 빼면 되니까 x 빼기 5랑 x 빼기 50 이렇게 써질 거란 말이야. 가능한 x는 5 또는 50인데 선택을 할 거면 누구를? 5를 아이고 잃어버렸다. 5를 선택해 주는 게 맞겠죠. 그렇구나. 자, 함수. 이거 간단한 거 너 잠깐만 언급 좀 하고 갔다 올게요. 다 알고 있을 얘기긴 한데 이제 그냥 하는 김에 한번 보는 거거든요. 작년 지금 저기 있는 친구들이 조금 헷갈려 했었어갖고 한번 들었을 거야 너도. 내가 안 했을 리는 없고요. 한번 듣긴 했을 건데 일단은 함수에 대한 평행대칭을 이해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평행대칭에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였어요. 점에 대한 평행과 도형에 대한 평행이 있는데 점 평행을 못하는 친구는 살면서 몇 명 못 봤어요. 야 1,2가 있는데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한다고 하면 그럼 이씩 더해서 그냥 3,4가 되고 만단 말이지. 점에 대한 평행을 못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도형에 대한 평행을 하겠다라는 건 뭐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작년에 이 시들었던 친구들은 선호랑 주연이었나봐. 그래서 작년은 뭐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얘네들이 두 명이 재능이 똑같다고 칩시다. 시간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식이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선호가 먼저 시작한 거야. 그래서 선호가 시작을 해서 하루가 지났더니 이만큼의 지식을 쌓았어요. 그거를 보고 주연이가 부러워서 이날 시작하기 합니다. 이날 시작하면 얘는 하루 뒤에 이만큼 올라가겠지. 근데 그럼 얘네들이 계속 한 칸짜리 차이가 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선호의 재능을 예를 들어 y는 2x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주연이 입장에서는 시작한 날이 이날이 1일차가 아니잖아. 이때부터 0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모습인데 걔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빼기 1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 왜냐면 선호보다 하루 덜 산 친구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는 부호를 뭐해서 들어가야 된다? 바꿔서 들어가야 된다. 같은 맥락으로 y에서도 부호를 뭐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우리가 다루는 이 함수의 기본은 이런 거였죠. 0,0에서 꼭지점을 갖고 있을 건데 이 친구를 기준으로 x축, y축 평행을 할 겁니다. 그럼 x축, y축 평행을 할 때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예를 들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이었다. 그럼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넣으시면 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내용이 이거여서 y 마이너스 2 x 자리를 드러내고 x 마삼을 넣는 거니까 전체 제곱입니다.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이항을 시키면 y라는 친구는 결국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여기서 꼭지점은 3,2로 평행 이동을 하는 게 뻔히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꼴을 가져다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표준형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준형이 아닌 건 이제 일반형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2차 식으로 생겼어요. 예를 들어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에다가 플러스 9에는 2 더하면 11이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를 써주면 이건 우리가 무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얘도 몇 차? 2차. 얘도 몇 차? 2차. 이렇게 하면 꼭지점이 보이죠. 이렇게 하면 비교적 인수분해하기가 편해지지.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장단점은 있고 이름을 일반형, 표준형 뭐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 오케이? 보통 함수를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얘가 조금 더 편할 때가 많고요. 어느 위치에 꼭지점이 있는지가 보이니까 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못 그리는 건 아니에요. 너가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근을 찾을 수 있잖아. 근을 찾으면 다시 함수를 그릴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대칭에 대한 얘기할 때 X축 대칭, Y축 대칭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계속 애들이 헷갈려 하죠. 대칭은 점이 있는 도형이는 똑같은 얘기인데요. 결국에 X축에 대한 대칭을 하겠다는 건 Y 값이 반대로 뒤집힌단 말이 되거든. 다시 여기 있던 점이 X축 대칭이면 아래로 내려올 거 아니야. 아래로 내려올 때 X가 바뀔 일은 없고요. Y가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반대로 Y축 대칭할 때는 X가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X축 대칭이야 라고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고 Y축 대칭해야 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뭐 이 정도 상황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우리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 들어가면 될 거거든요. 왜? 적당히 하고 40분에 끝내드릴게요. 이 정도면 되나? 자, 유형 1번 솔직히 난이도가 어려운 건 없지만 그냥 한번 봅시다. 자, y에 대한 2차 함수를 골라라. 그럼 x가 몇 차? 2차 식이어야 되겠죠? 그럼 이 친구 2차가 드러나있는데 분 뭐에 들어있어요? 그럼 얘는 2차 식이라고 불러줄 수 없다. 얘 무슨 식일까? 굳이 따지면 1차식. 얘 굳이 따지면 분 뭐에 들어있는 건 분수잖아. 분수를 표현하는 거 우리 이제 유리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죠. 그래서 얘 유리함수야. 유리함수. 오케이?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있어요. 무리함수 있죠. 그건 뭐겠어요? 루트 들어있는 거. y는 루트 x이고 그거는 고1 거에서 다 배워요. 어쨌거나 그래서 분 뭐에 들어있는 거 삭제하시고요. 이 친구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2번 정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다시 3번 전개를 하고 정리하면 2차가 사라지죠. 그래서 너는 틀렸어요. 4번 몇 차 함수? 2차 함수 맞아요? 앞에 들어있는 2차 함수 너 정답입니다. 5번은 전개하면 또 사라질 거야. 어려운 얘기 없고요. 그대로 5번 넘어갑시다. 자, 함수를 설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지금 이 친구가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 다른 거 다 상관없고요. 최고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최고차는 x제곱의 개수들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 2a-1에다가 마이너스 4까지 했을 때 0이 되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면 뭐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2a-1-4가 0이면 안 됩니다. 저게 0이면 2차식이 아니거든. 그렇지? 그럼 얘를 가져다 정리를 하시려면 2a라는 친구는 5가 되면 안 되고요. a라는 친구는 2분의 5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최고차는 0이 되면 안 된다. 어려운 얘기 없을 거고요. 그 다음 8번 한번 봅시다. 자, 8번 fx가 있어요. fx가 써져 있고 거기에 값. 이거 너무 쉽지 않나? 왜 갑자기 이렇게 쉬워졌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해드려요? 해줘? 해줄게. 마이를 집어넣어요. 얼마 나와요? 1 플러스 5 플러스 1이죠? 결론 얼마? 너 7.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4 마이너스 10 플러스 1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5. 두 개 하면 답은 2입니다. 왜 이렇게 쉬워졌지? 1 정도 안 했던 것 같은데? 12번 잠깐 볼게요. 자, 새 2차 함수 y는 ax제곱, y는 2x제곱, y는 4분의 3x제곱이 있는데 다음 중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죠.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앞에 붙어있는 이 숫자 개수만큼 무슨 일이 있냐면 제곱된 결과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맞아요?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곱에서 나온 결과에 더 큰 걸 곱할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결과가 증폭된다라는 건 조금만 올라가도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폭이 어떻게 됐어요? 좁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ax 제곱은 그림으로 따져봤을 때 2랑 4분의 3 사이에 들어있어. 2보다는 덜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4분의 3보다는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다 보니 이 그래프를 보고 본인이 해야 되는 생각은 a라는 친구는 어디서 어디 사이? 4분의 3에서 어디? 2 사이에 들어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그 a가 될 수 없는 친구는 여기를 벗어난 친구가 될 거고요. 4분의 3을 넘긴다라고 하면 얘네 둘 중에 뭔가 고민을 해볼 만하겠죠. 맞아요? 몇 번이야? 1번이겠지? 1번이 맞냐? 12분의 8고 11분 9 그쵸? 괜찮아요? 아니 뭐 기억나죠 이거?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가 크게 없어서요. 오케이. 자, 17번 한번 봅시다. 이 참수 ax 제곱의 그래프는 6x 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x축에 대한 대칭은요, 누구의 부호를 바꿔야 되는 행동이야? y의 부호를 바꿔야 되는 행동이죠. 그럼 y의 부호를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y는 하고 똑같이 써진다는 거잖아. 그 마이너스를 이항시켜버리면 결국에 대칭한 결과는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6x 제곱이야 이렇게 써지겠지. 그게 너라는 뜻이야. 얘가 똑같다는 뜻이야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얘도 x축에 대한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x축에 대한 대칭을 해보면 얘의 부호가 뭐가 돼야 돼요? y는 3분의 1 x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그게 bx제곱이랑 같다는 뜻이야. 결론은 a는 마이너스 6 b는 3분의 1 두 개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대칭, 평행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20번 어? 19번 해드려요? 좀 어려운 거네? 오케이. 자, A, B, C, D가 있어요. 각각에 대한 대칭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좀 옳지 않은 걸 찾아갈래? 우리 일단 뭐 그냥 생짜로 들어가 봅시다. 자, A의 대칭인 친구는 누구일 것 같아요? 당연히 D겠죠. 그럼 봐봐, A랑 D는 무슨 관계일까? 부호가 반대인 관계겠죠. 똑같아요. B랑 C도 부호가 반대인 관계겠지. 그러면 여기서 A, B, C, D를 합친다는 건 A랑 D랑 사라질 거고 B랑 C랑 사라진다는 거잖아. 두 개 더하면 0이 되는 거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에 대한 비교인데 이거부터 합시다. A랑 B 중에 누가 커요? A가 커요. 왜? 가파르잖아요. 그치? 그러면 지금 얘는 A랑 C에다가 비교를 해달라 했거든요. 근데 C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건 그건 B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은 사실상 그냥 B랑 같은 얘기죠. 그러면 A랑 B 중에 A가 크다 그랬었으니까 이거 옳은 말이겠지. 다시 얘기합니다. B랑 D를 비교하래요. 그럼 D라는 친구의 절대값을 붙이면 사실상 누구랑 똑같은 거야? A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A랑 B 중에 A가 큽니다 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또 맞는 말이겠죠. 그럼 A, B, C, D 중에서 가장 큰 값은 C다, A다 이렇게 했잖아. 당연합니다. 음수를 볼 필요 없고요. 양수 중에 A가 크니까 옳은 말이 되겠죠. 그럼 5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생각해 봅시다. 가장 작은 값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장 작은 값이니까 음수 중에서 볼 거야. 근데 절대값은 확실히 D가 커요. 가파르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 친구는 저기 뭐야? 좀 옳지 않은 거 뭐지? 맞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네? 아니에요. 제가 틀린 말 맞다고. 얘가 틀린 말이 맞다고요? 가장 작은 값이다. 그렇지. D가 절대값이 큰 거니까 음수로 따져도 가장 아래쪽에 깔려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틀린 말이 되고요.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요. 안 풀어도 되나? 너무 쉬운데. 너무 많아요. 차라리 우리 28, 29로 풀자.
뭐가 많아요? 숙제가요?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내 고민이 이게 있어서 그래. 봐봐. 지금 내가 유형을 28, 29를 만약에 하고 끝내면 유형 7까지 했잖아. 그럼 8, 9, 10, 11, 12, 13, 14, 14개니까 8부터 14까지 7개지. 7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7개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몇 개야 뒤에 13개거든? 20개인데 다음 시간에 20개 다 나갈 수 있어요? 그것도 조금 많아 보이지? 그래갖고 잠시만요. 어떻게 꺼져 있어? 어? 아니 자기 교과서 안 갖고 왔어요. 교과서 뽑아달랬어요. 수업 끝나고 뽑았는데 했더니 자기 지금 할 게 하나도 없대서 엎드려 꺼져 있으라고 그랬어. 세분작품 원래? 하도 많이 드시네요. 그러니까. 자, 이제 정사각형이죠? A, B, C, D 넓이 뭘 물어봤단 말이야? 뭐 하면 될까? 내 생각을 이제 따라가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좌표를 하나도 모르잖아? 하나는 설정해주는 게 좋아. D를 가져다가 X좌표를 T라고 한번 쳐볼게. 그럼 Y좌표는 T를 대입한 거니까 T 제곱이 되겠죠. 뭐야? 얘가 정사각형이래. 생각을 해봐. 여기에 있는 요 라인이 이게 X가 T인 거잖아 지금. 그렇지?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T라는 뜻이죠. 그럼 요만큼의 길이도 T가 돼야 되겠지. 결국에 밑변에 있는 이 길이는 몇 T여야 돼? 2T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동시에 얘의 Y 값이 T 제곱이었잖아. 그럼 요만큼의 높이가 T 제곱이라는 뜻이 되겠죠. 얘가 T 제곱이라는 뜻이 될 거야. 근데 너가 정사각형이라 그랬으니까 T 제곱이랑 2T가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넘겨서 보면 T제곱 마이너스 2T가 0이 된다는 뜻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가능한 T는 0 또는 2가 나오겠지. 당연히 0은 아닐 거고 T가 얼마겠어요? 2겠죠. 그럼 밑변이 4가 되는 게 확정이지. 높이도 4가 되는 게 확정이니까 넓이 16 이렇게 되고 끝나거든요. 아니, 만약에 그변 T가 0이면 어떡해요? 아, 변 T가 0이면 변이라고 안 부르니까 괜찮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T가 0인 순간 A도 0에 있는 거고요. 그건 그냥 하나의 점이지 어떤 길이를 가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갈 건데 요 뉘앙스가 사실은 계속 나와요. 앞으로 고등학교 때 또 나오고 맨날 나와. 그러니까 너무 쉬운데 교과서 맨날 이거든 이게. 점을 네가 하나도 모르면 하나 정도 설정해보는 게 맞아요. 오케이? 자, 29번. 요것도 이제 뭐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들이 좀 있죠. 얘가 특이한 포인트는 이런 거야. X축과 만나는 걸 안 물어보고 마이너스 4랑 만나는 지점을 알려주고 있거든. A는 나도 모르고요.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2x 제곱이 여기 좀 더 뾰족한 친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얘거든요, 얘. 그럼 요 상태에서 길이가 전부 같은 걸 알고 있잖아. 요렇게 이제 처리를 시작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이 교점들을 먼저 찾아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럼 교점을 찾겠다는 건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라는 이 함수가 누가 될 때? 마이너스 4가 될 때를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을 뭐라고 두고? 마이너스 2x 제곱이랑 마이너스 4를 같다고 일단 둬보고, 그렇지? 저거를 만족하는 x를 찾아야 돼.
그럼 얘가 x제곱이 2가 될 때를 찾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 가능한 x는 풀마 루트 2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얼마가 된다고요? 루트 2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x 좌표들을 하나씩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칸의 길이가 루트 2인 걸 알았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 요 좌표는 결국에 2 루트 2가 되고 여기도 얼마?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죠. 맞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ax 제곱이 마이너스 4랑 만나는 이 지점도 내가 궁금했는데 그 지점 두 개를 알고 있는 셈이죠 이게. 그럼 얘를 그냥 풀어버리면 x제곱이라는 친구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a분의 4였을 거고요. 그러면 x라는 친구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a분의 4 이렇게 써졌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또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종종 있는 실수인데 쌤 루트 속에 마이너스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봐봐. 이 마이너스 a분의 4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왜? a가 음수니까 결론이 양수야. 오케이? 양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가 뭐다? 너가 얘가 풀마 2루트 2랑 똑같더라. 그러니까 얘는 루트 속에 있는 마이너스 a분의 4가 결국엔 8이 되는 거랑 같은 얘기겠죠. 자,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a는 넘기고 정리하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하고 문제가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정도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얘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맨날 2차 방정식을 풀 때 누구누구는 0이다 이렇게 뒀잖아. 그 내용이 나오는 이유 자체는 우리가 x축과 만나는 거 보니까 얘는 지금 누구랑 만나는 거? y는 마이너스 4랑 만나는 거. 그럼 함수가 마사랑 같아지는 때를 찾는다고 이렇게 두고 방정식을 풀어나가면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